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시설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 분야 비리 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 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 원에서 1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 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둘째로 비어린이집 대표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비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일일 근무 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벌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3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어린이집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 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 인면 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노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조 2천억 원으로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 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 주식회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의 선봉 역할 강화를 위해 베트남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25일 아세안 메콩강 경제권의 허브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에 경기도 주식회사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이석훈 대표와 홍성민 미래경영실장,
전 베트남 한국대사관, 박상식 공사, 맹선배 기업은행, 하노이 지점장,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팜덕님 부국장, 베트남 3대 그룹인 CEO그룹의 푸티누나 사업개발국 이사, 소나그룹 리빈손 회장, 현지 한국계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노이에 설치된 경기도 주식회사 현지 사무소는 우리나라와 메콩강 경제권을 연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하노이 현지 사무소를 거점으로 다방면의 사업기회 발굴과 지원책 마련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경기도 주식회사 하노이 사무소는 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성공시킬 선봉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생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과학기술국의 팜덕님 부국장은 경기도가 한국을 대표해서 신남방 정책에 맞춰 하노이를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은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며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상생 번영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관련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3대 그룹인 CEO그룹의 푸티누나 사업개발국 이사는 그룹 차원에서 경기도의 우수 중소기업과의 합작 사업이나 기술 제휴를 통한 진출을 각 사업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연내 방안을 통해 우수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식회사는 최근 신남방 지역 및 중국 유통망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농업기술 중소기업을 위해 베트남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유통, 디자인, 홍보를 위해 설립된 공공산하기관 단체다. 다음은 소재 부품, 연구사업단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 부품, 정비의 국산화 추진을 위한 산, 학, 연구함 연구협력체인 소재 부품 연구사업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연구사업단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도내 연구기관, 대학,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단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별 기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오는 2022년까지 소재 12개, 부품 12개, 장비 12개 등 총 36개 연구 과제를 발굴한 뒤 분야별 6개씩 총 18개 과제를 선정, 자립화 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별 역할을 보면 차세대 융합기술화는 기술 개발 컨설팅과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도내대학은 기업체 중심의 실용기술 선별과 성과 검증을 수행하며 연구 기능 테스트, 설비 제공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분야별 기술 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시제품을 평가해 개발품을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단 참여기관 간 산학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연구과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은 연구사업단을 통해 중소기업은 보유기술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고 대기업은 검증된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09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를 오는 30일 우선 착공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3-1, 3-2, 3-4 등 나머지 3구역은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309는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 일반 산업단지 서측 부지로서 공동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3-309 개발 부지는 고덕국제 신도시 내 유일하게 첨단 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한 곳으로 인접한 고덕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식기반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부지 조성 후에는 R&D 센터와 농수산물센터, 단독주택, 화물 자동차 정류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첨단 산업시설이 입지할 R&D 센터 부지는 반도체 협력업체의 생산시설로, 단독주택 부지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단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접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하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근접한 이상적 생활권 형성, 특히 주변 지역 조기 개발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등을 위해 3단계 구역 중 핵심인 3-309를 우선 착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덕국제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단지 조성 추진과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1원 1341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총 5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 불공정 거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유통 분야 불공정 행위 금절을 위해 대규모 유통 실태 조사에 참여할 대상자를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대규모 점포 입점업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등에서 매년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와 다르게 도내 중소납품업체 및 입점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적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유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 행위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유통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 업체의 편의와 익명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온라인 설문 및 공정소비자과 유통공정거래팀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동시에 운영한다.